반갑습니다. 예. 2019년 상반기에 자동차 구조 원리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로 간단하게 풀이를 좀 해드리고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김진아 교수님하고 뭐 도로교통 같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에서 노킹의 원인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솔린 엔진에서 뭐 노킹 그리고 디젤 엔진에서 노킹 그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노킹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노킹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노킹 중에서도 뭐다? 가솔린 엔진의 노킹 원인으로 틀린 것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솔린 엔진에서 노킹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가솔린 엔진에서 노킹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조기 점화라고 알고 계시죠? 조기 점화. 내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불꽃이 조금 빨리 붙는 거. 그리고 이제 빨리 붙는 것 중에서도 연소실 내에서 말단부, 연료가 많이 좀 없는 끝부분에서 어떻게 불이 먼저 원하는 타이밍보다 빨리 붙어서 그런 가솔린 엔진에서 노킹이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 엔진에서는 이제 노킹의 원인이 주되는 원인이 이제 착화 지연이라는 개념이었죠. 거의 반대의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저하고 수업하셨을 때 기본서 있죠. 골든벨에서 했던 거 자동차 구조 원리 뭐 9급 운전지 공무원이라고 했던 그 기본서에 저 13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던 내용이 그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1번 선지에서 옥탄가가 낮은 연료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저 옥탄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노킹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킹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규정의 점화 시기보다 빠르게 했을 때예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어떻게 빠르게 불꽃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조기 점화되지 않습니까? 노킹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 역시. 자, 그 다음에 농후한 혼합비로 연소하였을 때입니다. 자, 일정 이상 농후한 혼합비가 되게 되면은 화염 전파 속도가 좀 일부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화염 전파 속도가 느릴 때는 언제인데 혼합비가 뭐다? 희박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연료와 연료 입자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꽃이 일어나서 어떻게 전파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혼합비가 희박해서 화염 전파 속도가 느릴 때 노킹이 잘 일어난다. 근데 지금 3번 전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농후한 혼합비로 연소하였을 때이기 때문에 뭐다? 얘가 답이 되겠죠. 오히려 이럴 경우에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선지는 해결된 거죠. 화염 전파 속도가 뭐다? 느릴 경우니까 아까 설명된 것처럼 노킹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1번은 크게 뭐 개념만 자동차 가솔린 엔진에서 노킹이 일어나는 원인, 뭐 개념만 그 노킹의 개념만 잘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만에 영상 찍으니까 조금 새롭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은근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LPG 공급 연료죠. LPG 연료의 공급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연료의 공급 순서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기본서에 나와 있죠. 페이지 11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LPG 엔진에서 연료 공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뭐 글자로도 표현해놨고요. 글자로도 표현해놨고 위쪽에 있는 그림으로도 전체 계략도로도 표현을 해 놓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금 처음 보는 내용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다? 연료 필터라는 녀석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연료 필터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한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필터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긴급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녀석 아래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표현된 이 아래쪽에도 필터가 하나씩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필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그 외 나머지 부분으로 순서가 결정이 될 수 있는지만 먼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빼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순서가. 자, 연료 탱크라고 이야기가 돼 있죠. 전부 다 연료 탱크에서 시작합니다. 자, 연료 탱크를 뭐 LPG 엔진에서는 우리 본배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거든요. 자, 본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 가닥부터 봅시다. 본배.
봄배.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전자석이라고 했죠. 솔레노이드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종류의 뭐 긴급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 그다음에 뭐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 그다음에 감압 기화시키는 베이퍼 라이저. 그다음에 믹서 연소실 순이다. 그죠? 이 기본 큰 개념만 알고 문제를 보자는 거죠.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일 먼저 연료 탱크, 봄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베이퍼라이저 나왔어요. 연료 차단 밸브가 먼저 나와야 되죠.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솔레노이드 밸브 먼저 나왔잖아요. 연료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것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일 끝에 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료 탱크, 그 다음에 연료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 요 뒤에 있으니까 얘도 안 되겠네요. 자, 봅시다. 연료 탱크, 이건 나중에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연료 차단 밸브 좋아요. 그 다음 뭐가 나오면 되죠? 베이퍼라이저 나오면 좋죠. 그 다음 뭐? 믹서 나왔으니까 얘가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연료 차단 밸브 안에 있는 앞에 어떻게 연료 필터를 넣어서 순서를 하나 결정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를 굳이 여기 넣어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기존에 배웠던 내용으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이 3번 때문에 진짜 머리가 좀 아팠어요. 제가 이걸 지금 9년으로 2018년도 2018년도 교재에서는 제가 요 내용을 넣었는데 2019년도 기본서에서는 요 내용을 제가 뺐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비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빼고 나서 기본서에 빼고 나서 300제를 만들면서 조금 찝찝해서 300제 혹여나해서 문제를 넣어놨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 문제를 출제를 했더라고요. 이건 그거예요. 우리 좋은 감속 장치 배우셨잖아요. 변속기 뒤에 있는 거. 좋은 감속 장치가 구성 요소가 뭐죠? 구동 피니언이 있고요. 구동 피니언 다음 뭐? 링기어죠. 링기어. 이거를 이제 우리 좋은 감속 장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차동기 케이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차동기 장치. 그랬을 때 여기 구동 피니언과 링기어가 맞물리는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기어가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링기어에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저기 300제입니다. 제 300제에 177번 문제에 제가 넣어 놓았는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링기어입니다. 생긴 모양이. 링기어고요.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구동 피니언하고 링기어 맞물려 돌아갈 때 이 마찰, 기어 2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기어 전체의 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얘가 사용하다가 뭐 유격이 생긴다든지 뭐 충격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 맞물리는 부분이 조금씩 이제 변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C형의 제일 가운데 위치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변형이 된 이상 접촉에 대해서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소음과 진동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정비 문제예요. 정비 문제라고 해서 제가 뺐던 건데 문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느낀 거지만 정비 영역이라고 문제를 출제 안 하지 않더라고요. 배선 색깔 물어보는 것까지도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하실 때는 일부 정비 문제 내용도 포함을 좀 해서 학습을 좀 해두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원래는 안 해주는 것이 맞는데요, 그죠? 우리는 자동차 구조 원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를 내면은 따라서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링기어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치형 하나를 제가 따로 뺄게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정상적인 접촉이 이 가운데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찰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는데 여기 있는 구동 피니언에 뭐 우리 도장치 있는 인조 아시죠? 인조나 광면단 같은 것을 여기 발라가지고요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회전시키면은 여기 맞물리는 구동 피니언과 링기어가 맞물리는 부분에 그렇게 인주나 광면단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찍혀져 가지고. 그래서 그 찍혀 나온 위치를 보고 이렇게 나오면은 정상 접촉이다. 그다음에 요렇게 앞쪽에 나오면은 힐 접촉이다. 요렇게 안쪽 원형 작은 원 쪽으로 나오면은 토 접촉이다. 자, 그럼 이 바깥의 부분 이 바깥의 부분에 묻어나오면은 페이스 접촉이다. 이 뿔이 안쪽 이렇게 묻어나오면 뭐다? 플랭크 접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비정상적인 접촉인 거죠. 그래서 힐, 토, 페이스, 플랭크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는데, 자, 종감장치 접촉 상태 중에서 이 뿌리랬잖아. 이 뿌리. 이에 뿌리면 여기 안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쪽. 이 안쪽 이 뿌리에 묻어나오는 접촉을 무슨 접촉이라고 하느냐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플랭크 접촉이다라고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상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수정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수정을. 자, 수정을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힐 접촉하고 페이스 접촉은요. 이 두 가지 접촉은 힐하고 페이스는 정상적인 접촉에 비해서 바깥으로부터 붙어 나온 거예요. 왜? 구동 피니언 기어가 이쪽에 위치하게 되니까. 즉 구동 피니언하고 링기어가 좀 덜 물려서 이 바깥쪽으로 붙어가지고 마찰이 일어나는 이상적인 접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구동 피니언을 안쪽으로 더 집어넣어요. 링기어 안쪽으로. 얘를 집어넣는 만큼 어떻게 링기어를 바깥으로 조금 빼주게 되면 마찰 이렇게 일어나는 접점이 안쪽으로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 여기 보시는 플랭크하고 토어 접촉은요. 자, 플랭크하고 토어 접촉은 너무 이 안쪽으로 깊이 마찰이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오히려 구동 피니언을 바깥으로 빼주고 바깥으로 뺀 만큼 어떻게 한다? 링기어를 안쪽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수정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합시다. 뭐라고요? 힐하고 페이스는 구동 피니언을 안으로 집어넣고 링기어를 어떻게 바깥으로 빼서 수정을 한다. 자, 반대로 플랭크하고 토어 접촉은 어떻게 한다? 구동 피니언을 바깥으로 빼고 링기어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수정을 하게 된다. 그 수정 방법은 여기 아래쪽에 축에 있는데 와셔, 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심, 동그란 와셔 같이 생긴 거 두께를 어떻게 더 얇은 거를 넣느냐, 두꺼운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더 밀어 넣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더 빼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3번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래 보시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언젠가부터 얘가 계산 단골 출제 문제가 되어버렸어. 계산 문제 나오는 거 거의 단골 출제 문제인데 불균율이에요. 불균율을 구하는 건데 플러스 불균율과 마이너스 불균율의 차이는 몇 %이냐. 참 문제를 내다 희한하게 다 꼬아냅니다. 과거에는 그냥 플러스 불균율 구해라, 마이너스 불균율 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불균율 두 개 다 구해가지고 그 차이가 몇 %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얘를 구하시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평균 분사량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 평균 분사량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50. 그리고 이제 최대 분사량, 플러스 불균율 개념이죠. 최대 분사량이 57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 플러스 불균율부터 먼저 구합시다. 플러스 불균율이 얼마인데? 57이잖아요. 57. 57에 평균 분사량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평균 분사량 50.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평균 분사량 50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불균율 얼마인지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불균율 해볼까요? 마이너스 불균율은 반대로 이제 평균 분사량에서 최소 분사량 빼주시면 되는 거죠. 45를 빼가지고 또 평균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구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차를 구하시면 돼요. 차를. 큰 것에서 작은 거를 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거는 뭐 교재에 나와 있어요. 우리 뭐 기본서에 이거는 12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126페이지 보시면 허용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불균율 방금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몇 %만? 3% 이내만 들면 된다는 그 규정은 있었고요. 우리.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불균율은 뭐다? 최대 분사량에서 뭐 평균 분사량을 빼가지고 나누기 평균 분사량을 한 거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플러스 불균율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불균율은 평균에다가 작은 거 빼서 또 나누기 뭐 평균 분사량에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불균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구하시게 되면은 뭐 4%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해볼까요? 자, 50분에 얼마가 되죠? 7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날라가고 2가 되니까 2, 7이 14, 14%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얼마가 됩니까? 50분에 5가 되죠. 곱하기 100을 하면은 2가 되니까 2, 5, 10, 10%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차라고 했기 때문에 14에서 10%를 빼게 되면 몇 프로? 4%가 나오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냥 한 단계 더 꼬아서 응용해서 냈다.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는 거, 기출문제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뒤에 뭐 첨부를 좀 더 했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뭐, 교재 있네 없네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직접 실린더에서 압력을 직접 측정한 마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기본서에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지시마력, 도시마력이라고 해서 실린더 안에서, 그죠? 연료가 연소가 되면서 발생된 그 마력, 압폭발이 되면서 만들어진 그 마력을 뭐라고 한다? 우리 지시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크랭크 축 끝에 동력을 측정해서 나오는 마력을 뭐라고 한다? 제동 마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폭발해서 만들어졌을 때 마력, 그리고 이제 실제 나혼 마력, 그 차이를 뭐라고 보면 돼요? 손실 마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계 효율의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된댔죠. 기계 효율은 뭐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뭐 100을 만들 거라고. 그래서 폭발을 되는 압력으로 100을 만들 거라고 했는데 실제 나오는 거는 뭐 60밖에 안 나왔어. 그 제동 마력, 축마력이. 그러면 기계 효율 곱하기 100 하면 몇 %다? 60%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물어보는 거는 평균 유효 압력, 이렇게 실린더에서 직접 폭발하는 압력이 들어가 있는 마력을 무슨 마력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을 뭐라고 하면 된다? 지시 마력이다. 이론적 마력.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 뭐 25페이지에 거의 또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6번 볼까요? 6번 문제, 이것도 굉장히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엔진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작용이 아닌 것을이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윤활유 작용이라면 아시지 않습니까? 뭐 감마 작용이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찰밀 마멸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응력 분산, 뭐 열 전도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다 바로 보이시죠? 작용이 아닌 것, 응력을 어떻게 한다? 분산을 시켜줘야 된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집중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 시스템이 더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답이 아닌 거죠. 이게 감마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댔고요. 당연히 냉각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스 누출 방지 작용도 하지요. 왜? 링하고 실린더 사이에 유막을 형성을 해서 압축할 때 어떻게 압축 압력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하는 거. 뭐 가스 누출 방지 밀봉 작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작용이라고도. 그래서 답은 1번 쉽게 고를 수 있겠네요. 7번 문제도 진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타이어 호칭, 레이디얼 타이어 호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타이어 205 타이어 포 단위 미리미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60은 뭔데? 편평비고요. 레이디얼 타이어. 그 다음에 15. 요것도 문제. 요게 자주 나왔었죠. 요게 이제 뭐였냐면은 림의 외경, 즉 휠의 외경, 직경이 직경. 혹은 뭐 타이어의 내경, 안쪽에 휠이 꽂히는 자리, 타이어 내경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얘는 단위를 뭘로 쓸 수 있다? 인치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숫자 두 자리 오는 거, 그 다음에 기호가 오는 것도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죠. 숫자 두 자리가 오는 걸 뭐라고 한댔다? 하중 지수라고 얘기한댔고요. 그 뒤에 나온 기호는 뭘 얘기한다? 속도 기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밑줄 친 H 이거를 이제 밑줄을 쳤기 때문에 뜻하는 것으로 맞는 거 당연히 뭐다? 속도 기호를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너무너무 출제가 많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점화 장치의 작동 순서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누차 저하고 이론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있죠. 이것도 여러분 그 18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점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센서 두 가지 신호 받는다고 했어요. 메인이 되는 거. 1번 상사점 센서와 엔진의 회전수, 즉 크랭크 각 센서 이 두 개가 메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번 상사점 센서, 크랭크 각 센서, 엔진의 회전수를 크랭크 각 센서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1번 상사점 센서로 기준을 잡는 거죠. 실린더 기준을. 그 신호를 누가? 엔진 ECU, 컨트롤 유닛이 받습니다. 이 신호를 받아서 엔진
컨트롤 유닛 혹은 컨트롤 모듈이라고 얘기를 한댔죠. 얘가 뭐 하는데? 얘가 액추에이터인 뭘 사용한다? 파워 트랜지스터라는 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파워 트랜지스터 베이스 전류를 제어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점화 코일에 흘러가는 1차 전류를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전류를 제어할 때 뭐 파워 TR이 우리 3대 작용, 뭐 스위칭 작용, 발진 작용, 증폭 작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다? 스위칭 작용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스위칭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베이스에서 이미터 쪽으로 전류 흘려 보내게 되면은 1차 코일이 자화가 되죠. 자화되어 있다가 이 전원을 끊어버렸을 때 컬렉터 전류 끊어지면서 얘가 어떻게 한다? 자기 유도 작용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때 고전압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 순서를 제어하는 순서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일단은 센서 신호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센서 나온 게 뭔데? 3번,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크랭크 축의 회전수를 측정을 한다. 뭐 둘 다 센서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크랭크 축의 회전수를 측정을 한다고요. 뭐 1번 TDC는 뭐 제외하고 1번 뭐 크랭크 각 센서부터 먼저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엔진이 크랭크 축의 회전수를 측정을 했다. 센서로부터 측정한 이 값을 누가 가져가는데? 전자제어 컨트롤 유닛이 가져가야 되는데 얘는 뭐다? 파워 트랜지스터 바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죠. 전자제어 컨트롤 유닛인 ECU가 신호를 받아다가 액추에이터인 파워 트랜지스터를 제어를 하는 거고요. 파워 트랜지스터가 제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점화 1차 코일에서 자기 유도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2차 코일에서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고전압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8번의 답을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배출가스 색깔로 구분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뭐 한번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300제 넣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7번 이런 것들 300제 7번 이런 게 보면 거의 내용이 또 비슷한 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배출가스 색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윤활장치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윤활장치 하면서 윤활유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 있었죠. 뭐였는데요? 연소와 누유였죠. 누설. 연소는 오일이 타는 거고요. 누유는 오일이 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일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데 연소가 되는지 어떻게 외부에서 알 수 있느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다? 배출가스, 배기가스 색깔을 보면 된댔죠. 엔진 오일이 연소되면 배기가스 색깔이 뭘로 바뀐다? 하얀색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하얀색으로. 그렇게 추울 때 시동 건 것도 아닌데 배출가스 색깔이 지속적으로 하얀색으로 나온다. 그럼 뭐다? 엔진 오일이 연소하고 있구나, 연소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소되는 대표적인 원인 두 가지, 가이드, 밸브 가이드 실, 고무가 경화돼 딱딱해진다든지 아니면 크랙이 갔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오일이 새어가지고 스템을 따라서 어떻게 연소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연소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링이죠. 피스톤링이 많이 마모되어서 아래쪽에서 윤활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 밀봉이죠. 밀봉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역으로 올라가서 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가스켓이 망가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내용으로 일단은 백색이 되면은 뭐다?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되었을 때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뭐다? 많은 양의 연료가 연소되었기 때문에 바로 틀린 거예요. 메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답을 고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양의 연료가 연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농후할 때죠. 농후할 때. 농후할 때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배출가스 색깔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색일 때는 정상 연소일 때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봐달라는 거죠. 옅은 자색. 보라색인데 거의 표는 안 나요. 굉장히 옅은 햇빛에 비치면 보일랑 말랑하는 자색. 그건 뭐다? 희박 연소일 때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번입니다. 10번.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원래는 대학 때 학부 때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이거는 제가 기계공학 전공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동차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아니고요. 그럼 여담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앞연이에요. 앞연. 롤러 같은 것을, 금속 롤러 같은 것을 두 개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재료를 끼워가지고 롤러 사이에 이렇게 재료를 빼내는 거예요. 이걸 압연이라고 하는데 압연으로 어떻게 넓게 퍼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압연하는 거. 이거 롤러 기계는 왜 여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일단 들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압연에 의해서 변형 넓게 퍼지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혹자는 누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댓글 가는 거 봤는데 이거 파전 구울 때 이렇게 파전 이렇게 팍 펼쳐서 굽더라 이래서 전자가 생겨나 전성 다 맞춰버렸어요. 보통 어이없게 그냥 이게 퍼지는 성질, 연한 성질 뭐라고 연성이라고 답 고르신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작정하고 낸 거예요. 작정하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일단 전성이고요. 연성은 말 그대로 이제 인장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재료를 놔둬놓고요. 강한 힘으로 쫙 당겼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힘 있죠. 늘어나는 정도. 그걸 갖다 우리 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성. 그리고 인성은 뭐 사람이 됨됨이가 되고 덜 되고가 아닌 인성이 아니라요. 여기서 얘기한 건 뭐다? 질기고 강한 충격을 잘 견디는 재료의 성질을 뭐라고 한다?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성. 그리고 뭐 취성은 깨지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 깨지는 능력. 취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 탁 때렸을 때 한 방에 탁 깨지는 거지. 연성이 없이 그냥 한 방에 바로 깨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취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답은 요구한 답은 전성입니다. 일반 기계공학의 재료와 관련된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문제 출제가 되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풀기가 힘들었던 문제는 3번이고요. 3번하고 이 10번 문제 정도 대충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줄여질 수 있고요. 나머지 뭐 일단 저하고 수업하셨던 분들은 뭐 300제 관련된 내용으로 3번 문제도 해결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10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혼자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뭐 경기도 상반기 기출 문제는 마무리를 하고 또 뭐 다음번에 서울시 2019년 서울시 기출 문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